네,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저랑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차중 컨설턴트입니다. 네, 저는 이 시간 짧고 굵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1 채용 트렌드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세 가지를 제가 갖고 오긴 했지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트렌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글자 잘 보이시나요?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채용 방식의 일상화입니다. 작년에도 비대면 채용 방식이라는 트렌드가 있었죠. 하지만 작년에는 대부분 도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도입보다는 그 도입된 게 이제는 일상화가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경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기업 자체적으로 새로운 채용 방식에 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세상이 또 기업 환경이 많이 빠르게 변하면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채용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현재 훌륭한 인재를 뽑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서 새로운 방식을 계속 찾기를 원했었고요. 그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IT 기술을 활용한 또 온라인을 활용한 많은 채용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존재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입과 적용의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다소 생소했겠죠. 사용하다 보니까 채용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기업에서 또 기관의 채용 담당자들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만 단기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로 우선은 효율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효율성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비용 측면, 하나는 평가 측면입니다. 비용이라는 것들은 우선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가지고 아니고 많은 사람과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간과 또 인력과 지원 물품, 또 출력물, 면접, 비용 등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당연히 감소했겠죠. 자, 기업에서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물론 효율성은 더 높아져야겠지만요. 자, 두 번째로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 기반 객관적인 평가 지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그동안은 서류나 아니면 필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정된 정보로만 우리가 사람을 평가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채용 환경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조금 가려져 있는 한정된 정보로 자신의 기업과 기관에 맞는 인재를 뽑는데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비대면화 되면서 모든 정보가 빅데이터가 되면서 이제는 그걸 기반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과 평가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 적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채용 전형별 적용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서류, 필기, 면접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서류입니다. 서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AI가 문장 전체를 이해하고 분석하기보다도 직무, 기업 맞춤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사전에 기업과 직무에 맞춤 키워드를 넣고요. 그 서류를 통해서 매칭률이 얼마나만큼 나오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그동안의 자사 합격, 자소서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모였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표절 심사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비대면 되기 전에도 표절 심사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몇몇 기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기관, 대다수의 기관이 이렇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표절 심사 진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직무기술서나 아니면 기업, 기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맞춤 정보를 꼼꼼히 분석하시고 또 자소서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말이 서로 문장의 연결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키워드 중심으로 가는 게 훨씬 더 1차 비대면 AI 서류 평가를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필기시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에서 또 기업에서 필기시험이 가장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시험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비대면이 되면서 각각이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정행위 방지 및 관리 감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기관들에서 진행을 했었고, 특히나 삼성그룹에서 온라인 GSAT를 성공적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이제는 많은 기관들도 올해는 다양하게 또 적용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또한 기존에는 어느 정도 답이 있는 추리와 문제 해결, 자료 해석의 기본적인 그런 질문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지원자의 생각을 묻는,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면접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은 AI 면접과 화상 면접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AI 면접은 우선은 100% AI 면접으로만 사람을 뽑는 것은 아직 무리라고 합니다. 대신 구조적이고 객관적이며 답변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그래서 AI 면접에서 얻은 많은 신뢰성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과 하는 화상 면접에서 그거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소그룹으로 된 이렇게 화상 면접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룹을 진행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화상 시스템 적응하는 거를 여러분들 그런 적응력을 높여야 됩니다. 인터넷 환경들, 장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눈 맞춤, 그리고 목소리 톤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캠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캠을 어떻게 쳐다봐야 되는 건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목소리로 바로 제 목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귀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마이크를 통해서 또 전달되다 보니까요. 이 부분도 꼭 신경을 써 주어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장도 여러분 있습니다. 자, 긴장도는 제가 실질적으로 인사 담당자분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에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익숙한 공간에서 면접을 보다 보니까 긴장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긴장도가 어느 정도 풀려서 우리가 조금 편하게 또 어느 정도 조금 편하게 이렇게 면접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행동 심리학을 기반으로 과거 경험에 대한 평가 위주로 진행이 된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다소 스펙적인 부분을 많이 봤다면 이제는 그런 것보다도 과거 경험에 대한 평가 위주로 간다.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를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성과를 창출했던 경험을 갖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채용 전형별 적용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채 종말입니다. 수시 채용의 확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2021년 올해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한 지 벌써 한 4,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매년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예전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공채가 없어지고 점점 수시로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인가요? 정말 그게 계속 맞아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사 보시는 것처럼 대조 신입사원 중에 빅4 중에 정기 채용이 삼성밖에 남지 않았다. 그 외에 큰 대기업들은 거의 없어지거나 올해 도입하고 없어진 건 아니고 올해 도입하거나 아니면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도 지난해부터 시작했고 KT도 진행을 했고요. 현대차는 그 앞서 진행을 했습니다. SK는 내년부터 100% 수시 채용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봐서도 이제는 수시 채용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시 채용의 장점으로 기업의 장점 한번 보겠습니다. 왜 기업에서 수시 채용을 하려고 하는지요? 자, 첫 번째는 경쟁 기업보다 우수 인재를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공채라는 것이 상반기가 하반기가 나눠지면서 1년에 2번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였잖아요. 기업들도. 하지만 이제 수시 채용이 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재를 더 좋은 인재를 선호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또 진행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시 채용이 곽강받다 보니까 인턴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채용 연계 또는 내부 추천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또 인턴이 좋은 이유가 기업의 부적응자를 또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수시가 채용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1년에 2번 공채만 준비한다는 개념보다도 수시를 꼭 노려보시고요. 공공기관은 좀 다릅니다. 네, 공공기관은 수시 채용보다는 아직까지 공채가 있으니까요. 공공기관 분들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말이 끝날 때가 되니까 말이 더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끝까지 잘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트렌드는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많이 느낀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채용 분야와 또 규모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사람 인해서 갖고 온 자료고요.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코로나 재유행 시 경영상 타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타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채용 인원을 축소하거나요, 아니면 채용을 전면 중단 또는 연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공항이나 아니면 이런 영화관의 서비스 또 이런 오프라인 상권이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 어려운 만큼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시사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통 서비스, 여행, 관광, 숙박, 문화예술 등의 산업에는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 피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채용 인원을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거나 또 있던 직원들도 집에 가야 되는 경우인 거죠. 그에 반해 몇몇 수혜 업종이 있죠. 자, IT 쪽이나 아니면 일부 금융, 아마 증권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물류 등의 산업은 호황을 맞아야 하면서 정말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게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백신을 맞고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국민들 전체적으로 백신을 맞을 텐데, 그러면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형성 시기가 되면은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이런 유통 서비스, 여행, 관광, 숙박, 문화예술 쪽에 그동안 조금 집에 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줄었던 인원들이 갑자기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기회 때 일시적으로 모집 인원이 늘 수 있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경제 환경을 유심히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거나 아니면 신문 기사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가 맞춰서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쉽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짧은 시간 동안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올해 취업 준비하시는데 아니면 취업을 또 준비하시거나 관심 있으시는데 조금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중 컨설턴트였습니다.